페이지죠? 자, 오늘은 그 45페이지 최면에 대한 오해의 근원부터 최면이요, 최면. 그렇죠. 최면의 45페이지에 최면에 대한 오해의 근원. 그 사람들이 최면을 오해를 하거든요. 뭐 좀 신기한 것으로 전혀 경험하지 않는 그런 신기한 뭐 그런 체험으로 오해를 주로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체면에 많이 걸린 상태로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죠. 네. 뭐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 그 편안함이나 밤에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함, 또는 뭐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 나눌 때 푹 빠진 느낌,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에 푹 빠졌을 때, 이게 다 체면이거든요. 뭐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푹 빠져드는 것도 체면이고, 절에 불공 드리는 것, 이것도 체면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명상을 하는 것, 뭐 요가, 뭐 이게 다 뭐 체면과 다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시간에 체면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체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죠. 체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는 또 다른 신기한 체험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이제 그 오해의 근원이 어디서 노냐면은 바로 이제 대중 매체의 영향이다. 텔레비전에서 이제 좀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모습만 보여주니까 체면에 걸리면 저렇게 나도 되어야 되지 않나. 뭐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그런 TV에 나오는 체면은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그런 체면에 들어가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감수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5명, 6명 정도는 중간 정도의 체면에 들어가고 또 한 2~3명 정도 체면에 잘 안 들어간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오해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주술적인 모습. 꼭 그 마술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뭐 좀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뭐 팔을 못 내민다든지 누워서 일어서지를 못한다든지, 뭐 또는 인교, 사람을 다리로 만들어서 그 위에 사람을 올라가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건 좀 주술적인 모습과 비슷하죠. 근데 실제 근데 제가 뭐 계속 또 실험도 해드리고 강조하지만 체면의 1단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직이라고 그래요. 강직. 몸이 굳어버린다. 몸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쉽게 그냥 뭐 팔을 못 내리거나 눈을 못 뜨거나 또는 인교 다리를 만들어서 사람 올라가게 만들거나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드리고, 그다음 잠자는 상태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건 이제 체면에서 이제 면이 이제 잠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못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체면에 걸리면은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식은 없고 무의식만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의식도 있으면서 무의식 일부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게 통제 가능하죠. 내 가치관과 다르거나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체면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다가 정말 뭐 영화 화면에서 눈 떼기 싫지만 갑자기 불이야, 뭐 이렇게 뭐 밖에서 불이야 이렇게 소리가 난다든지 급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 화면에서 이제 눈을 뗄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아니면 아주 급한 전화가 온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 급한 전화 오면은 뭐 재밌는 영화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세면도 우리가 이제 눈 뜨기 싫고 뭐 깨어나기 싫지만 급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내 가치관과 좀 다른 그런 유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일어나게 되죠. 뭐 어떤 사람은 체면 상태에서 물건을 훔치게 한다거나 또는 성폭행을 한다거나 뭐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체면에 대한 오해는 프로이트의 영향이 있어. 프로이트. 자, 이 프로이트가 체면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체면은 뭐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 프로이트는 체면을 왜 그만두었는가,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는 체면에 대해서 기술이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he was unskillful. unskillful이라는 것은 뭐 기술이 부족한 이런 뜻이죠. 그는 기술이 부족했다. 자, 그 선배 겸 친구에 해당되는 이제 브로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브로이어와 체면을 같이 배우고 또 실습을 했는데, 이제 이 브로이어는 10명 중에 한 8명을 체면에 잘 걸고 또 체면 치료를 잘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이트는 10명 중에 한 2명밖에 치료가 안 되는 거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이트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왜 선배 친구는 이렇게 참 잘 그런데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체면을 그만두고 자기만의 정신 분석학을 창시를 해서 이게 대대적으로 성공을 함으로써 프로이트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체면을 다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50년 체면이 이제 후퇴기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지만은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돌아온 전쟁 병사들, 이 전쟁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온 이 병사들이 프로이트 심리 치료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체면을 걸어서 치료를 하니까 너무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50년 만에 체면이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체면을 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프로이트가 체면을 버린 것도 있지만은 프로이트는 주로 이제 우리 무의식에 좀 억압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들춰내지 않습니까? 정신 분석학 자체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좀 억압된 추하고 더러운 본능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춰내다 보니까 어떤 성본능이라든지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죄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들춰내다 보니까 무의식은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냐, 창피한 게 아니냐. 그래서 체면을 걸어서 내 무의식을 들춰낸다라는 것은 나의 부끄러운 어떤 그런 본능을 들춰내는 거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제 체면을 걸리는 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부끄러운 자기 이제 내면의 모습을 들춰내는 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난 체면을 걸리지 않겠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NLP나 우리 에릭슨 체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체면은 자 무의식은 들어온 게 아니라 이건 아주 긍정적이다. 긍정. 자,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잠재 능력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요? 잠재 능력은 바로 이제 잠재 의식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잠재 의식은 뭐죠? 잠재 의식이 바로 무의식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무의식은 무한한 잠재 능력의 보고, 저장 보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과 접속한다는 이야기는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추한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게 아니다. 그래서 체면을 걸면 오히려 우리의 잠재 능력을 일깨우죠. 잠들어 있는 잠재 능력을 일깨우죠. 이를테면 이런 뭐 실험을 이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체면 상태에서 팔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죠. 한 사람은 팔힘이 약해진다 하면서 이제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씨름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힘이 강해진다라는 암시를 받은 사람은 체구는 적은데 자기보다 2배, 3배 체구가 큰 사람을 이긴다는 거. 이게 뭐냐면 암시의 효과거든. 암시. 즉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뭐 팔씨름뿐만 아니라 뭐 어떤 체면 상태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예는 참 많죠. 그래서 이제 뭐 박지성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고등학교 다닐 때 축구를 잘 못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히딩크 만나기 전에. 근데 스포츠 심리 치료를 이제 받은 거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체면 NLP를 활용해서 이제 항상 골을 넣는 상상을 하고, 항상 이기는 상상, 우승을 하는 이제 이런 뭐 상상, 심상화 훈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축구 실력이 엄청 향상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배운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심리 치료. 그렇죠. 스포츠 심리 치료는 뭐 일반화돼 있죠.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상화 훈련 이런 걸 이제 시키면서 같이 현지 훈련을 배경으로 하죠. 뭐 독일이라든지 구소련 같은 경우는 뭐 한 60년대부터 이건 아주 뭐 많이 활용이 돼 왔던 부분이죠. 이제 그 심상화의 기본이 뭡니까? 바로 체면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정적인 과거를 치료하고 뭐 마음의 대청소를 하는 것도 이제 물론 뭐 체면이 하는 역할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는 능력 일깨우는 부분, 뭐 꿈과 목표를 강화시키고 어떤 뭐 가치관을 정립하고 뭐 자기 또 어떤 재능 능력 개발을 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체면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체면에 대한 오해와 이해 조금 더 보면 체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까 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선생님. 의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죠. 체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걸렸다? 아니죠.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할 때만, 허용을 할 때만 체면에 걸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라고 해요. 누가 유도를 해주지만 내가 마음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체면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가 체면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내담자와 체면적인 라포 형성을 하는 것이다. 체면적인 라포, 즉 믿음,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만들어주는 그걸 이제 체면적인 라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감수성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그래 한번 걸어봐, 내가 걸리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발장 끼고 본다면 이게 이 사람 걸릴까요? 절대 안 걸리죠. 그래서 체면은 마음을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 체면적인 라포를 형성했을 때만 체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체면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마음을 허용하는 거니까 모든 체면은 내가 동의를 하고 허용할 때만 체면을 걸리는 거니까 이거는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체면은 누구나 한 번에 걸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서 체면에 잘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한 번에 안 걸릴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체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자, 믿음, 신뢰도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어떤 체면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또 체면에 걸리지 않으면 어찌어찌 이런 불안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두 번, 세 번 계속 연습을 시키다 보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 마음도 열리고, 믿음, 신뢰도 구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체면에 잘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도 저기 첫날보다는 두 번째 뭐 계속 횟수가 반복되면서 좀 더 편안하고 체면에 잘 들어가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우리가 치료를 해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1회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10회 패키지, 뭐 작게는 5회 패키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1회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한 체면 실습을 시키면서 체면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마음을 허용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본격적인 체면은 한 두 번째부터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회성보다는 가능하면 한 5회 패키지, 뭐 10회 패키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면에 쓰는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난다? 그렇지 않죠. 자, 이 무의식과 라포가 형성이 되었을 때만 우리가 이제 그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기억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근데 내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허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체면을 걸어도 드러나지 않죠. 예를 들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거든요. 끔찍한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뭐 밝히고 싶지 않는 또는 뭐 떠올리고 싶지 않는 이런 과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체면을 걸어도 올라오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성폭행, 성추행 뭐 이런 거 치료할 때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죠. 예. 그런 경우는 충분히 내담자와 상담을 해서 마음이 허용되었을 때, 그것도 이제 뭐 어떤 본격적으로 떠올리기보다는 이제 시간선 치료 관점에서 보는 게 훨씬 좋은데요. 시간선 치료는 내용은 떠올리지 않더라도 어떤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트라우마, 뭐 성폭행 이런 걸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굳이 굳이 생생하게 떠올리지 않더라도 어떤 치료 과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를 괜히 뭐 체면을 통해서 떠올리게 만들고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면은 반기독교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와도 이제 반대가 되지 않는데, 자, 이제 반기독교적이다라는 생각을 왜 하느냐면은 이제 아마 기독교에서는 환생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체면을 걸면은 뭐 전생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전생도 한 개만 나온 게 아니라 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환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기독교에서 반대를 하죠.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그 원래는 콘스티남불인가? 예, 여기는 저기 뭐야 인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잠깐만요. 제 자료가 있을 텐데. 기독교 규례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부분.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오바다의 1장의 15절, 요한계시록의 3장 12절, 솔로몬스의 8장의 19절에서 20절, 이사야의 26장의 19절, 다니엘 12장의 2절, 마태복음 17장의 1절에서 13절, 욥기의 33장의 15절에서 18절. 여기에 이미 그 전생에 대한 언급들이 논다는 거죠. 근데 이제 533년 여기 놓죠. 533년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에서 윤회론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서는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예, 참고를 하시고요. 혹시 저기 모르니까 이 부분은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실래요? 선생님 교재에는 없으니까. 네. 여기 맨 밑에 6, 9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사진 찍어 놓으세요. 9번. 자, 그 다음에 체면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 이게 좀 내용이 많지만 쭉 한번 볼게요. 1번부터 24번까지 있거든요. 자, 이걸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체면이란 무엇인가? 예, 체면이라는 것은 고도로 마음이 이완되고 집중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좀 더 마음이 편안하고 긴장이 풀리고 생각이 하나로 집중되는 그 상태가 바로 체면이다. 자, 거기서 암시가 들어가는 게 바로 체면이죠. 근데 이제 암시가 들어가기 이전의 단계는 뭐라고 그랬죠? 트랜스라고 그랬죠. 트랜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트랜스는 어떤 것인가? 트랜스는 암시를 적용하기 이전의 상태. 암시를 적용하기 이전에 고도로 집중되고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되는 상태. 근데 체면하고 트랜스는 한 묶음이라고 그랬죠. 그거 이해를 하시고요. 3번에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어떤 것이며 체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 무의식, 잠재의식은 같은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무의식을 프로이트가 부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의식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무한한 잠재 능력의 보고가 바로 무의식이자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면은 잠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체면은 아주 유용할 수가 있겠죠. 자, 4번에 치료는 왜 필요하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예, 이 치료는 바로 무의식 차원의 패턴화되어 있는 또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치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떨리고 불안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무기력하고 뭐 나도 모르게 죽고 싶고 이런 거 나도 모르게 통제되지 않는 이런 의식 차원이 아니라 무의식 차원이기 때문에 바로 무의식 차원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무의식 차원의 치료는 바로 트랜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 트랜스의 힘을 필요로 하는 이제 NLP 치료, 체면 치료가 유용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체면 치료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우선 체면을 걸게 되겠죠. 트랜스 들어가기 위해서 체면을 걸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는 연령대행을 해서 현재의 문제의 근원에 해당되는 최초 사건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 주로 치료 기법은 NLP 기법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NLP 연합 분리 기법. 좋은 것은 연합시켜주고 안 좋은 것은 분리를 시켜서 느낌을 배제시키는 그런 형태의 치료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암시 치료거든요. 암시 치료는 과거와 관계 없어요. 과거와 관계 없이 현재 시점에서 그냥 긍정적 암시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발표 불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 불안 반대가 뭐예요? 스피치 자신감이겠죠. 스피치 자신감에 해당되는 암시를 주는 거죠. 뭐 이를테면 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목소리가 안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거죠. 체면 상태에서. 자, 나는 사람들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올라오면서 말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뭐 이런. 자, 뭐 불면 같은 경우는 불면증도 같은 원리인데요. 불면증도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연령대행을 통해서 과거를 치료를 하지만 이제 암시 치료 같은 경우는 암시를 주는 거죠. 자, 나는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뭐 이거죠. 5분을 자더라도 5시간을 잔 이상의 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체면 암시를 줍니다. 이것도 선생님한테 이제 훈련을 시켜드릴 텐데, 이거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에. 이건 이제 암시 치료는 암시문을 잘 작성을 해야 돼요. 그 사람 문제에 해당되는 암시문. 뭐 수면장애는 수면장애에 해당되는 암시문, 우울증에 해당되는 암시문, 뭐 불안에 해당되는 암시문, 대인공포증, 뭐 발표불안증, 또는 뭐 담배 끊기, 금연, 또는 뭐 금주, 알코올, 뭐 술 끊는 거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주제별로 전부 암시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시문을 얼마나 잘 작성해서 암시를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체면 암시 치료가 잘 될 수 있다. 원래 그 체면 상태에서 NLP 치료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암시문을 주나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그걸 같이 병행을 하면 좋죠. 어쨌든 현재의 문제는 과거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에 해당되는 건 연령대행을 해서 NLP 기법을 활용한 치료를 하는 게 효과적이죠.
물론 이제 체면 자체에 또 치료기법도 있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긍정적인 힘을 만들어내는 건 암시 치료가 된다. 과거와 관계없이 과거와 관계없이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암시 치료가 될 수 있다. 암시. 그래서 암시는 긍정문을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 암시문을 얼마나 잘 작성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근데 그 전에 그 NLP에서요, 네. 그 연합 분리하는 차원에서 그 의식 상태에서 저한테 그때 이제 연합 부분에서 뭐 좋아하는 노래, 원래 안 좋았던 스트레스, 네네. 그다음에 좋아하는 노래, 네. 좋아하는 곡,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뭐 이렇게 네.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의식 상태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의식 상태에서 그거를 NLP 치료를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이게 그거를 아예 미리 얘기 안 하고 의식적으로 얘기 안 하고 무의식이니까 최면을 건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제일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지금 제일 최근에 뭐 어떤 스트레스 받은 게 뭐냐 그리고 제일 예, 그것도 좋아하는 가능해요. 곡, 그런 식도 괜찮다. 다 가능해요. 체면 상태 바로 그렇게 가도 돼요. 네. 최근에 가장 힘든 스트레스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뭐 바로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NLP 치료는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을 사전 상담을 해서 네네. 세면을 걸지 않고 바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효과적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고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뭐 좀 따지는 유형은 미리 사전 상담을 해가지고 뭐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노래, 뭐 최근에 스트레스 상황인 걸 다 미리 이제 상담을 했어. 그 사람에 맡기기도 하는 게 좋고. 좀 감성이 풍부한 사람, 논리적이 그냥 따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바로 이제 체면을 주도해서 체면 상태에서 그냥 가도 상관이 없죠.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유연성이라고 하죠. 유연성, 치료의 유연성. 그래서 이제 그 상담자 중심의 체면이 아니라 내 남자 중심의 체면을 해야 된다.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는 유연성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신체적 증상이 어떻게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이거는 심신상관성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심신상관성의 원리. 실제 그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30% 미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70% 정도는 심신상관성에 의한 시민성 질병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암에 왜 걸리느냐 이제 한번 따져보자고. 암에 걸린 사람 100명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에 충분히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좀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자랐어요. 즉 자존감 약한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40대 이후에 부부간에 사별을 했거나 이별을 했거나 또는 뭐 사업상에 큰 실패를 했거나 이런 큰 스트레스적인 사건을 직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약한 상태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니까 암에 걸렸다. 이게 한 공식이거든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만, 뭐 대사증후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느냐? 자, 어릴 때 또 뭐 마음의 충격, 뭐 사랑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일례로 제가 치료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중3 때 신동부작을 했는데 자기 또래 친구들을 막 이렇게 뭐 비약도 주고 뭐 불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왕따가 된 거죠. 그러다 왕따가 된 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죠. 너무 외롭고 힘들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분식집에 가가지고 빵을 3인분을 시켜놓고 그걸 다 먹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에 허기가 생기고, 마음의 허기라는 거는 이제 배가 고픈 것처럼 실제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마음이 허기진 거죠. 그래서 뭔가 먹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빵을 먹건 뭐 떡볶이를 먹건 뭐 피자를 먹건 이런 이제 구조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의 허기는 그 뭐 이런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고요, 마약 중독에도 빠지고요, 뭐 도박 중독에도 빠지고 심지어는 사람 중독에도 빠지는데 사람 중독은 뭐냐면 사람이 집착하는 개념, 사람에 매달리고 뭐 사람 의심하고 뭐 스토커 현상 내지는 의처증, 의부증 이것도 이제 마음의 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뭐 비만, 대사증후군, 뭐 당뇨, 고혈압 심지어 파킨슨 병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로 갈 수가 있고요.
이른바 뇌졸중, 뇌출혈. 이것도 스트레스에 생긴다. 거의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죠? 신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마음의 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결국 마음의 차원이잖아요. 그럼 이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체면이고 NLP고 뭐 시간선 치료고 이렇게 이제 트랜스 힘을 활용하는 치료법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NLP나 체면을 다룬다라는 것은 대체 의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파트를 담당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NLP 체면 전문가들이 암을 치료할 수도 있고, 뭐 당뇨, 고혈압, 뭐 비만, 뭐 파킨슨병, 뇌졸중, 뇌출혈, 뭐 심지어 치매까지 저는 치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에서 노는 거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NLP고 체면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이네요. 체면에서는 사적인 비밀이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 예. 자, 뭐 체면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 상담은 사적인 비밀이 공개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상담 내용은 전부 비밀로, 또 모든 갈 때가 비밀로 붙여지고요. 그건 절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면 상태에서도 굳이 내가 노출시키고 싶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또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면 그런 것은 체면 상태에서도 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왜냐하면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고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기 때문에 통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누구나 나도 체면에 걸릴 수 있는가? 예, 체면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체면에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은 체면에 걸린 상태로 살고 있거든요. 자기 체면에 걸린 상태로 살고 있고, 자, 이를테면 집착이라는 것도 체면이고, 몰입이라는 것도 체면이죠. 집중이라는 것도 체면이죠. 뭔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 습관적인 것도 체면이죠. 이게 패턴 프로그래밍, 이게 다 체면이다 말이죠. 그럼 자기 습관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패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만의 몰입 포인트가 없는 사람 있냐고요. 또 집착하지 않는 부분이 있냐고. 예. 이게 다 체면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 체면에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체면에 걸리지 않는다는 체면에 걸려 있네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 사람 체면에 걸리지 않겠다는 체면에 걸려 있는 거죠. 발표 불안증을 갖고 오면 발표 불안증 체면에 걸려 있네요. 우울증을 갖고 있으면 우울증 체면에 걸려 있네. 뭐 대인 공포증 체면에 걸려 있네. 이게 다 체면이라는 거죠. 문제라는 거 체면이죠. 그래서 이제 체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만의 체면 포인트를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뭐 이완이 잘 되고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지는 사람은 전통 체면을 이제 걸어도 상관이 없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상적인 유도에 잘 적응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체면을 걸기보다는 대화를 하면서 이제 질문 형태로 몰입을 시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죠. 힘든 일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 힘든 상황 머리에 떠올려볼까 이런 거 갖고 바로 몰입되는 거죠. 그게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 바로 이제 NLP 분리 기법을 써서 이제 공중 분리를 시킬 수도 있겠죠. 좋아요. 그 장면을 천장 높이, 비행 높이 우주로 가세요. 자, 우주에서 좋아하는 꽃을 한번 피워볼까요?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하는 꽃이니까 떠오를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노래니까 떠오르죠. 그 사람만의 체면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을 우주에 한번 초청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은 뭐 사랑하는 아내가 왔다, 아들이 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뭐 아들 떠올리는데 집중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뭐 종교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종교가 뭐예요? 뭐 기독교다. 그러면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요? 자, 우주에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좋아하는 포인트를 이제 질문이나 유도를 이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집중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 자연스럽게.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NLP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면에 잘 안 걸리는 사람이 한 1명, 2~3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전통 체면은 안 걸린다는 거지. NLP 기법이나 에릭슨 기법이나 또 시간선 치료나 다양한 다른 기법을 썼을 때 안 걸린다는 건 아니에요.
전통 최면으로 뭐 유도를 했을 때 그때 한 두세 명 정도 안 걸린다. 그럼 이 두세 명 정도는 이제 전통 최면보다는 차라리 NLP로 가거나 또는 에릭슨 최면 기법으로 가는 게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기법을 알고 있는 게 좋죠.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체면을 걸 수 있나? 자, 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 다 걸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체면을 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체면 치료를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체면을 걸 수 있고 중학생도 걸 수 있겠지만 걔들이 체면을 걸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체면을 걸었는데 치료를 못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문제 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과거에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빙의 증상 같은 경우는 다른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걸 체면을 걸지 않았으면은 잠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체면을 걸어버리면 이게 의식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빙의 환자 같은 경우 어떤 영적인 존재가 드러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 체면 상태에서 과거의 트라우마에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치료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면만 걸었어. 그러면 오히려 덜 치워내고 치료를 못함으로써 그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체면은 누구나 걸 수 있지만 아무나 걸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체면 전문가한테 체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자, 10번에 사람들이 체면에 대해서 이상하게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뭐 대중매체의 영향도 있고 프로이트의 영향도 있고 어떤 주술적인 모습 또는 잠자는 것과 비슷할 거라고 이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 요걸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풀어줘야 됩니다. 자, 11번. 체면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전혀 위험하지 않죠. 왜냐하면 체면 상태에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깨어날 수 있는 상태니까 위험한 게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12번. 체면은 비과학적이거나 미신 또는 이단과 같은 것이 아닌가? 예. 체면은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주 과학적이고 또 미신 이단과 관계없는 게 뭐냐면은 자, 이거는 미신 이단이라는 건 이제 기독교관에서 이제 전생 환생을 금지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생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실제 사실 유무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면 치료에서 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 전생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생을 들춰내는 게 아니라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을 치료를 함으로써 현재의 문제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자, 우울증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신체 질병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몇 년 전에 제가 치료한 게 있었는데 이번 계속 목이 아파 목이. 겨울만 되면 막 가래가 나오고 막 감기에 걸리고 뭐 또 기침도 오고 왜 이 목이 아플까? 그래서 자, 목 아픔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갔는데 언제로 갔냐면은 청나라 침투됐던 그 뭡니까 우리 인조 시대 때 그때 이제 청나라 침입 단계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청나라 장수였어요. 장수인데 조선군이 쏜 어떤 화살에 이 목이 간통이 됐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이런 전생을 떠올렸거든요. 자, 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청나라 침입 때 그 전생을 이제 치료를 하면서 신기하게도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도. 전생 치료를 하니까. 전생 치료를 하니까. 그 최초 사극 치료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체면 치료가 그 신체 정상 없애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신체 정상의 그 원인이 이렇게 전생과 관련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드린 목이 안 좋은 사람 또는 뭐 다리를 소아마비로 태어난 사람 이 소아마비로 태어난 이것도 이제 전생이 까르마의 하나의 응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뭐 전생에서 잘랐다든지 뭐 동물을 뭐 다리를 자르면서 동물을 학대했다든지 이런 전생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대신 이제 소아마비나 이렇게 다리에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되지 않는 뭐 선천적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의외로 이게 전생과 관련된 게 참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 전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제 신체도 뭐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이단도 아니고.
13번에 보면은 체면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앞서 기독교 이야기했죠. 네네.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14번에 체면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예, 마음이 편안해지죠. 마음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고요. 또 생각이 집중이 됩니다. 즉 체면 상담사가 암시하는 대로 집중이 되죠. 집중이 되죠. 좀 깊게 들어가면 몸이 공중에 붕 뜬 그런 느낌 들 수도 있고, 예. 또 통증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자, 15번에 체면에 걸리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자, 16번. 체면에서 깨어나면 체면에서 있었던 일이나 체면 과정을 기억할 수 있는가? 요거는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면 상담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하는 그 모든 과정은 체면에서 깨어나면은 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암시를 줄 수 있거든요. 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암시를 줘버리면은 그 망각이 된다고 암시 준 그 부분은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죠. 네. 그래서 이거는 유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뭐 그렇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망각을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분리하는 연합 분리해서 분리를 아예 그냥 네. 깨어나면 연합만 생각하고 분리는 깨어난 순간 지워버린다. 이렇게 암시를 좀 못해요. 아니요, 그 저기 분리 자체가 어떤 느낌이 없는 거니까 네. 굳이 그걸 망각을 하게 만들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이런 거 뭐 성폭행이라든지 네네.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건 망각을 기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뭐 세월호를 못 본다면 세월호에 뭐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과정들 너무 끔찍하잖아요. 네. 그런 장면을 지워버리면 좋잖아요. 음. 이번에 또 뭐 무한 비행기 사고에서 그 네네. 살아난 두 사람은 그 비행기 사고 직전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심리출을.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망각을 시켜야죠. 근데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스트레스도 심하게 스트레스 받은 것도 망각을 하면 좋죠. 심한 스트레스. 계속 기억하면 힘든 이런 것들은 이제 망각을 시켜버려야죠. 그래서 유도하기 나름이거든요. 유도하기. 대부분이 분리 자체가 네. 연합은 좋은 쪽으로 어떤 연합을 하지만은 분리 자체가 원래 분리시키는 게 원래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안 좋은 걸 분리시키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그러면 깨어날 때 최면이라든가 어떤 그 깨어날 때 그 분리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게끔 하면은 좋은 쪽만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그 그걸 모든 게 다 생각하게끔. 이제 이렇게 그 망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망각을 시킬 수는 있는데 네네. 뭐 거의 절반 정도 망각시킨다 이거는 힘들죠. 이게 분리라는 개념 자체는 내용은 있는데 느낌은 없는 상태죠. 네네. 내용은 있는데 내용은 있는데 뭐 그저 그런데 밋밋하네. 그 자체가 이미 치료가 된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자체를 망각을 시킬 필요는 없죠. 심한 거는 망각시키고.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그 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 생각하면 계속 좀 수치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리를 해도 계속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망각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죠. 자, 그 다음에 17번에 체면의 효과는 어느 정도 들어가야 얻을 수 있나? 어느 정도와 관계 전혀 없습니다. 체면의 깊이와 치료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NLP 치료가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NLP가 각성 상태에서 유도를 했지만 이제 이제 예를 들어 체면 포인트에 맞게 뭐 과거에 좋은 경험을 돌리거나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돌리는 순간 체면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체면이 아주 깊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얕은 체면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효과 좋거든요. 많은 분들은 깊은 체면에 들어야만 체면에 어떤 치료 효과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깊은 체면과 얕은 체면 전혀 관계 없어요. 저는 체면의 깊이하고는 관계 없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체면을 굳이 잘 걸리지 않더라도 치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18번. 자기 체면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자기 체면이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 어떤 유도문을 틀어놓고 자기 뭐 체면에 들어가는 과정이나 또는 마음속으로 유도문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완시키고 뭐 체면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녹음해서 들으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음속으로 체면 스스로 유도를 하면서 또는 암시를 하면서
들어간 효과가 있다. 뭐 둘 다 이제 뭐 다 자기 체면인데, 그거는 이제 또 해보시면은 이제 어느 게 효과적이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이렇게 유도하는 거는 그것도 어쨌든 상담자가 해주는 거죠. 어때 자기 체면이잖아요. 그렇죠. 타인 체면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기 체면이죠. 왜냐면 다른 사람 유도를 해주지만 내가 마음을 허용해야만 체면이 들어가는 거니까. 믿고. 그래서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체면에도 종류가 있는가? 종류가 많이 있죠. 뭐 자기 체면, 타인 체면 이것도 종류죠. 뭐 그럼 뒤에 여기 있네. 체면 종류를 쭉 한번 볼게요. 여기 선생님. 뒤에 페이지 53페이지 보면 무대 체면, 흥행 목적으로 하는 무대 체면이 있고, 교육 체면 있죠. 교육 체면, 자율 훈련, 뭐 자기 체면, 습관 및 성격 교정, 임상 체면, 이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 체면에 뭐 전통적 체면이 있고, 비전통적 체면에 밀턴 에릭슨의 에릭슨 체면이 있다. 그렇죠? 이거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이제 무대 체면은 흥행과 쇼를 목적으로 하고 대중의 체면을 알리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체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일으키지만 반대로 또 편견, 오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체면들이 다 이제 무대 체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 체면, 임상적 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데 학문적인 연구 및 실험에 바탕하여 발전합니다. 주로 의학과 심리학,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자기 체면으로 응용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타인 체면, 자기 체면, 타인 체면, 타인에게 적용하는 체면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면은 대개가 타인 체면을 얘기하죠. 타인 체면을 위해서 유능한 체면사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체면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타인 체면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타인 체면은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면만 걸고 치료를 못했을 때 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체면, 자신이 스스로 적용하는 체면이다. 뭐 자기 개발이나 성격 교정, 능률 향상,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활용된다는 거. 대부분 행동과 반응도 일반적으로 자기 체면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체면이 자기 체면으로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전통적 체면과 비전통 체면. 전통적 체면 지시적이고 체면사 중심적이고 체면사 권위가 중요합니다. 내담자의 피함실성, 체면 감수성이 중요하고 형식적인 체면 유도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도문 많이 만들어놨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전통적 체면의 유도문들이거든요. 선생님이 왜 이제 자격증도 따고 학위치도 하면 좋냐면은 그래야만 체면사로 권위가 서거든요. 권위. 사람들은 이 권위를 보면서 아 저분은 체면을 잘 거는 분이네. 그러면서 체면적인 믿음 신뢰, 라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다음 이제 비전통적 체면은 뭐냐? 비지시적이며 내담자 중심적이다. 체면적 의사소통을 활용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체면 유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가장 편안함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선생님?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때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겠죠. 자, 그때의 기억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런 거죠. 좋아요. 그때의 분위기,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그때 일어났던 일을 떠올릴 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 이제 뭐 편안합니다 할 수도 있고, 뭐 행복합니다 할 수도 있고 있잖아. 좋아요. 그 행복감을 그대로 느끼면서 이제는 뭐 어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비전통적이라는 막 이제 대화하듯이. 근데 이제 전통적은 거기 이제 그 유도문에 있는 것처럼 눈을 감으십시오. 힘을 뺍니다. 긴장을 푼다.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도문을 낭독하듯이 이제 막 읊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차이가 있다는 거. 어쨌든 비전통 체면은 일상적인 대화의 체면 유도 가능하고 형식적인 체면 유도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일명 뭐 에릭슨 체면이라고도 하며 NLP에서 크게 활용이 됩니다. 그 뒤에 전통적 체면과 에릭슨 체면 쭉 나왔죠. 전통 체면은 체면사 중심 형식 체면 유도, 지시 명령의 일방적, 내담자 수동적이고 체면 감수성이 중요하다. 에릭슨 체면은 비형식적인 체면 유도, 자연적, 간접적 트랜스고 비지시적이고 흔한 일상의 트랜스다. 쭉 있죠. 그다음 체면과 NLP 관계를 좀 봅니다. 체면은 형식적 이제 체면 유도, 체면을 위하던 주변 환경과 분위기를 갖춰야 되고 반드시 눈을 감고 치료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체면사의 근위와 카리스마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체면 유도와 치료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기에 공식적이며 형식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NLP는 뭐 우리 공부하고 있지만요, 뉴로 링스틱 프로그래밍,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에 개발이 됐죠. 리차드 밴들러와 존 그린더에 의해서. 그리고 무의식, 잠재의식과 의식을 동시에 활용합니다.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트랜스 상태로 활용합니다. 장소와 시간에 무관하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 체면 원리가 크게 활용이 됐다. 쭉 이거 내려가면 되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이 체면의 종류가 있는 거 다 봤죠. 20번에 체면과 NLP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이것도 다 봤죠, 선생님. 그 다음에 21번 체면의 적용 분야는 어떠한가? 체면의 적용 분야는 뭐 다양하죠. 어떤 뭐 심리치료 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다면은 어떤 교육, 영업, 뭐 건강, 뭐 스포츠, 뭐 또는 대인 관계 뭐 다 가능하죠. 왜냐면 체면은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 공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고도로 이완돼 집중된 마음의 상태라고 했을 때 그 상태에서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체면이 적용된다.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는 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뭐 모든 뭐 관계 속에서 다 체면이 들어간다 봐야죠. 뭐 상담, 뭐 교육, 뭐 영업, 뭐 사람 만나는 일이라면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프로이트는 왜 체면을 그만두었는가? 이거 앞에서 살펴봤죠. 그는 기술이 부족했다라고 했습니다. 23번 의학과 심리학에서의 체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가? 이게 의학과 심리학의 체면 이거는 저기 보자 뒤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 자 페이지 63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63페이지 보면은 그 163페이지. 그냥 63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1955년에 영국 의학회가 체면을 치료 수단으로 인정을 했다고 보죠. 1958년에는 미국 의학회가 체면을 인정합니다. 1960년에는 미국 심리학회가 체면을 인정하고 체면 분과를 줍니다. 1961년에는 미국 정신의학회가 체면을 인정합니다. 1947년에 미국에서 임상 및 실험 체면 학회가 설립이 됩니다. 1957년에 미국 임상 체면 학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 NLP에 출발한다 그죠? 요걸 이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뭐 체면이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뭐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체면을 제대로 다루는 사람들이 뭐 거의 몇 되지 않죠,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전문가 된다면 그 몇 안 되는 전문가 속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실제 지방 같은 경우는 체면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전라도 쪽에서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저 광주, 뭐 목포 이런 체면이 없는 거죠. 경상도, 부산, 뭐 울산, 마산, 창원 여기서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아요. 지방에는 아예 그 뭐 체면을 다루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수도권 쪽에 예, 수도권 쪽에 거의 밀집돼 있죠. 그래서 선생님도 어쨌든 그런 비전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어떤 사람이 체면에 잘 걸리고 안 걸리는가 이건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체면에 잘 걸리고 안 걸리고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여기 있네.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성 64페이지 보면 나오죠. 자 집중력이 강한 사람, 뭐 지적인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 생각이 단순한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 협조적인 사람, 체면에 대한 기대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체면에 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체면에 잘 걸릴 사람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느낌이 오죠. 그럼 반대로 안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의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정서보다 논리적인 사람, IQ가 낮거나 언어 이해 능력이 낮은 사람, 정신 파괴가 치매 환자, 뇌 손상자 이런 사람들은 체면에 잘 안 걸리죠. 그래서 요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내 체면 한번 걸어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걸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죠. 예, 절대로 그러주면 안 됩니다. 뭐 술자리라든지 뭐 일반적인 그 사적인 자리에 체면 한번 걸어봐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미 그래 한번 그런지 한번 봐봐 이거거든요.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걸리고 싶으면은 시간 내 가지고 내 사무실로 한번 오세요. 자 사무실에 오면은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사무실에 온다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 사람은 뭔가 좀 기대와 동기를 갖고 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기대 동기가 있는 사람에게만 체면을 걸어줘야 된다는 거, 그 말씀드립니다. 아무나 걸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요건 다 됐고요. 24번까지 다 됐고 체면의 수준과 깊이 이제 나왔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체면의 수준과 깊이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오직 5에서 15% 정도의 사람들만이 무대 체면의 피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무대 체면의 피험자가 될 수 있다. 이른바 TV에 출연하는 사람처럼 체면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2명 정도. 65% 정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체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체면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안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좀 편안한데 이게 체면인가 싶은 이런 거. 그게 65%입니다. 하지만 변화와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는 체면의 깊이와 수준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체면의 깊이에 집착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내담자와의 배포가 중요합니다. 즉 내담자와 믿음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그 사람에게 맞게 설명을 좀 잘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체면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이해를 시켜 드리는 이게 참 중요해요. 이해가 되어야만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체면 감수성을 보면요 개인차가 있고 성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좀 논리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후천적 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면에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도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체면에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활용의 가치가 있죠. 나이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죠. 나이가 너무 들어버리면 체면에 또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70대 이후는 잘 치료를 안 합니다. 70대 이후. 예, 70대 이후는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체면도 잘 안 들어가고 만족도도 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남들 기준인데 저는 60대까지만 70대까지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제가 잘 안 하죠. 네, 그럴 수가 있다는 거. 안 되는 사람은 없다. 자기 체면 능력, 자기 체면도 능력이죠. 자기 체면 능력 소질 플러스 기술. 기술은 태도와 지식과 연습입니다. 타고난 소질도 있지만은 기술은 훈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체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즉시 지식을 쌓으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잘 되는 거죠. 종류 다 됐고 이제 오늘 이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체면 역사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체면 역사 59페이지. 자, 뭐 고대 그리스, 이집트, 중국, 인도에도 뭐 그런 체면에 대한 뭐 역사적인 사례들이 있고요. 근데 매점의 이유입니다. 매점의 이유. 과학적 실험실의 낭시학파, 현대 1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걸 쭉 한번 볼게요. 60페이지. 고대 시대에는 그리스, 이집트, 중국, 인도의 체면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전해지고요. 근대 시대에는 18세기 유럽의 매점어부터 이제 체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매점어는 현대 체면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19세기의 과학 실험 시대에 프랑스 낭시학파, 이 낭시학파에 의해서 체면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가 이제 정신분석을 하면서 체면을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50년 동안 체면의 암흑기가 이제 되죠. 그러다 20세기 초에 1차, 2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체면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20세기 중반에 자, 밀턴 에릭슨이 간접적 체면, 그러니까 에릭슨 체면을 개발하면서 체면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1970년대에 NLP, 이 NLP가 장치되면서 체면은 대중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NLP 안에 밀턴 에릭슨의 체면 치료가 모델링이 되고 또 펄처의 게슈탈트 치료, 버지니아 사티어의 가족 치료가 모델링이 되면서 또 이제 1980년대에 보면 이제 내 안에 잡는 거인을 깨워라, 앤서니 라빈스가 초베스트셀러 책을 써가지고 이게 대중화가 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잡는 거인을 깨워라 안에 NLP가 있지 않습니까? NLP. 그 NLP 안에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면이 대중화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61페이지에는 좀 상세하게 나와 있죠. 이제 매저머는 체면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매저머리즘, 매저머의 방식이라는 뜻이죠. 이 매저머리즘이라는 단어도 체면을 이야기한다는 거. 자, 쭉 보시고 이제 내려오시면 돼요. 뭐 나머지는 그냥
브레이드, 브레이드를 보면 브레이드가 힙노스의 용어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메저머의 자기학을 처음으로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자, 메저머리즘이라는 곧 신경성 수면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실험 시대 이것도 쭉 읽어 내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 시대 이것도 쭉 읽어 내려가시고, 뭐 그리고 에릭슨 이론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면의 준비부터 봅니다. 66페이지. 체면 상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자, 체면의 준비. 체면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어차피 여기 오신 분들은 체면을 이제 받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음가짐이 이미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미 1번은 다 갖춰졌다 볼 수 있죠. 두 번째, 체면에 대한 오해, 불만, 공포를 없앤다. 그래서 이제 이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 내담자 갖고 있는 오해, 불만을 없애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체면은 어떤 것이죠? 선생님 체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럼 본인이 아는 체면을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의식이 없다든지, 뭐 잠자는 것과 같다든지, 뭐 그런 과거를 들춰낸다든지, 뭐 눈물을 흘린다든지, 뭐 본인 관점에서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럼 거기에 맞게 오해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질문을 또 이렇게 던지죠. 체면에 걸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죠. 글쎄, 저는 안 걸려봐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또 질문하죠. 선생님은 체면에 걸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체면이라고 생각 안 할 뿐이죠. 그럼 깜짝 놀라면서 제가 언제 체면에 걸렸을까 이렇게 묻죠. 그럼 예를 들어 설명해 줘야 돼. 뭐 아침에 잠을 깼을 때에 그 편안한 느낌 느껴보셨나요? 그리고 저녁에 침대에 누웠을 때 곧 잠들어 버릴 것 같은 그 편안한 이완감 느껴보셨나요? 그런 게 다 체면입니다. 영화를 볼 때 옆에 누가 앉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영화 화면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 집에 드라마를 볼 때 라면물 올려놓고 드라마 본다고 물이 끓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런 상태. 즉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상태 경험해 보셨어요? 그게 다 체면. 그러니까 체면에 대한 예를 막 이야기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뭐 또는 교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만 집중하는 상태. 그것도 체면일 수가 있습니다. 뭐 불공 들 때 목탁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이런 것도 체면일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음악회에 가거나 뭐 콘서트에 가면은 뭐 드럼을 규칙적으로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체면 상태로 볼 봐야 되죠. 뭐 타악기를 연주하는 거. 그 체면에 대한 예는 참 많은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집중되는 상태, 몰입되는 상태를 말이죠. 그럼 선생님 뭐 체면에 걸린 적 참 많이 있겠네요. 이걸 이제 확인시켜 준 거죠. 자, 그러면서 간단한 체면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해서 이제 실습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눈을 못 뜨게 한다든지 팔을 못 내리게 한다든지 이런 거. 그 심신의 긴장을 풀도록 한다. 그래서 점진적 이완 기법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자, 이마 힘 빼고 위아래 힘을 빼고 온몸에 힘을 빼도록 한번 해봅니다. 뭐 그런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풀리지 않습니까? 심호흡을 2번, 3번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풀리죠. 자, 4번에게 피암시성 실험을 한다고 했죠. 거기에 이제 뭐 선생님 다 해보셨는데요. 뭐 손바닥 붙이기,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끼리 테스트, 또는 팔 올리기, 뭐 팔 내리기, 뭐 팔 붙이기, 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물레방아 돌리기. 그런 피암시성 테스트를 통해서 이분이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 선생님 체면에 잘 걸리는 분이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선생님은 TV에 나오는 것처럼 10명 중에 한 2명이 해당되는 분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한 5명, 6명이 해당되는 분입니다. 중간 정도의 체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TV 체면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또 어떤 분은 선생님 체면에 뭐 잘 안 들어가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체면보다는 오히려 NLP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이렇게 유도하는 게 좀 낫죠. 괜히 체면에 걸리지 않는데 체면 가지고 뭐 실험을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암시성 테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을 치료 방식을 선택을 하게 하는 것,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1번의 준비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는데 되게 작게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걸려요, 선생님.
그래서 처음 체면 치료할 때는 시간이 최소한 2시간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빠져 있지만은 뭐 NLP 치료를 가기 위해서는 이분의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사람, 뭐 그리고 좋았던 과거의 경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거 하는 데만 한 30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회기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고 나면요, 그 다음 두 번째 유도가 되거든.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적당한 것을 골라 체면 유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그 뭐 이른바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점진적 이완 기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좀 논리적인 사람은 점진적 이완 들어가기 전에 뭐 하라고 그랬죠? 눈 감기기. 이제 정면에 좀 위에 보이는 어떤 점에 눈을 집중하게 만들고 이제 눈을 감게끔, 눈을 피로하게 해서 눈을 감게끔 유도를 하고 이제 점진적 이완 기법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기법을 하죠. 심화 기법. 3번에 깊은 체면 상태를 유도한다. 깊은 체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했던 숫자 세기, 숫자 거꾸로 세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기법, 뭐 지하 계단 기법, 또 오늘 제가 또 훈련시켜 드릴 게 이제 산길 기법, 뭐 들판 기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심화 기법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죠. 심화되면 4번이 이제 치료가 되죠. 문제와 관련된 치료를 합니다. 문제와 관련된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문제와 관련된 최초 사건을 찾아왔어. 과거의 사건을 체면 상태에 떠올렸어. 연합 분리 기법을 활용해 치료를 한다는 뜻이죠. 그걸 계속 배워 나가시면 되겠고, 여기 빠져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 관련 치료 다음에 암시 치료를 한다. 암시 치료를 한다. 하나 더 적어주세요. 4번 옆에 암시 치료를 한다. 문제 관련된 치료를 한다 다음에 암시 치료를 한다. 자, 문제와 관련된 과거는 우리가 이제 치료를 연령 퇴행을 통해서 분리기법, 연합기법을 활용하면서 치료를 하겠지만 또 이제 미래에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은 암시를 통해서 긍정적 암시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시 치료도 잘해야 돼요. 그것도 같이 공부를 좀 하시고. 5번에 각성, 체면 상태에서 깨운다. 깨우는 건 저번에 훈련했죠. 자, 제가 숫자 5 세는 동안에 5분의 1씩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 온몸의 에너지가 되살아납니다. 이런 식으로 깨워주는 거. 깨고 나서 이제 2번, 체면의 체험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어떠셨어요? 네, 물어야죠. 자, 어떠셨어요? 체면에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언제부터 깊은 요한감을 느꼈나요? 또는 뭐 문제에 대한 그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에 그 문제라고 생각했던 걸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다음 뭐 계획을 잡고 이제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다 됐네. 체면, 트랜스를 위한 준비. 자, 체면에 걸렸음을 느끼려고 기대하지 말라 그랬죠. 체면 자체를 사실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 체면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체면에 더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완감을 기대해, 이완감. 자, 편안해지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 당신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는 트랜스에 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즉,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론은 끝나는 걸로 할게요, 체면 선생님. 자, 여기까지 합니다.